자, 창세기 2장 하면 다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주석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법한 정말 놀라운 디테일들을 콕콕 짚어줍니다. 인류의 진짜 첫 시작, 그 모습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 인류의 시작은 어땠을까? 그 답을 찾아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과는 좀 달라요. 뭐랄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낯선 그런 신비로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자,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 다음은 뭘까요? 보통 뭔가 거창한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야기는 쉼, 바로 안식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왜 하필 휴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걸까요? 여기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만들 것도 없고 뭐 하나 더 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쉰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석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과 휴식이라는 아주 신성한 패턴, 이 리듬을 딱 새겨넣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쉼으로 시작된 세상. 그럼 그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안개가 스르르 올라와서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그냥 비가 없었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게 바로 초기 인류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요. 또 나중에 노아가 엄청난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가 뭔데?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자, 바로 이 완벽하고 신비로운 세상 속으로 첫 번째 인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되는데요. 보세요. 첫째, 땅의 가장 흔한 재료인 흙으로 빚어지고요. 둘째, 신의 숨결, 즉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이건 인간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하는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첫사람을 위해 완벽한 집, 에덴 동산이 마련됩니다.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 동산의 가장 중심에는 훗날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두 개의 아주 특별한 나무가 마치 랜드마크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석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경작하며 지키게라는 말. 우리는 흔히 농사짓고 돌보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관리하고 지키게, 즉 매니저의 역할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이 완벽한 창조 세계를 책임지는 총괄 관리자, 스튜어드였다는 거죠. 이건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아담에게 금지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명확하고 단순한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경고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관리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임무를 통해 아담의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뭘까 하는 단순한 퀴즈가 아니었어요. 창조물에 대한 아담의 깊은 통찰력과 이해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언가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호칭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의 본질,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권위, 즉 통치권을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아담은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명실상부한 관리자임을 세상에 공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무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도 아담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 마음을 나눌 파트너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이 중대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아주 특별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흙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 그것도 가장 중심부인 갈비뼈에서부터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죠. 이건 단순한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둘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과 동질성이 있는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이건 정말 시적인 감탄 그 자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드디어 만났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깊은 알아봄과 완전한 하나됨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만남과 연합은 인류 최초의 사회제도, 바로 결혼의 시작점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연합이 바로 이 순간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이 단락은 이 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즉,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떤 숨길 것도 거리낄 것도 없는 완전한 순수함과 투명함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태초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일에 대한 사명감,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순수했던 시작. 이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